오늘은 VM웨어 vCenter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vCenter 서버는 모든 ESXi 호스트와 이 ESXi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vCenter 서버 인스턴스에는 수많은 호스트뿐 아니라 상당수의 가상 시스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vCenter 서버는 또한 오른쪽 상단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몇 가지 추가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호스팅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뿐 아니라 액티브 디렉토리 또는 NIS 서비스가 이러한 추가 요소로 필요합니다. 그림의 아래 부분에는 vCenter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ESXi 호스트와 vSphere 클라이언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vSphere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vCenter 서버나 ESXi 호스트에 액세스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vSphere 5.0에는 vCenter 서버 관리를 위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상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vCenter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입니다. 다른 방법은 테스트가 완료된 윈도우즈 기반의 vCenter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물리적 시스템 또는 가상 시스템에 vCent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 모두 VM웨어 서버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ESX 서버 설치 이외에 미리 충족시켜야 하는 사전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vCenter 서버는 워크그룹 환경이 아니라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의 구성원을 권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vCenter 서버에 존재하는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중앙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vCenter 서버도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이므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처럼 최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대로 최소 메모리 요구사항, 프로세서 요구사항이 있으며 설치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제도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맨 아랫부분에 표시된 바와 같이 VM웨어 웹사이트의 매트릭스 가이드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Center 서버에는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도 있으며 vCenter 서버가 관리하는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vCenter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SQL 2008 익스프레스입니다. SQL 2008 익스프레스는 vCenter 서버의 번들로 제공되며 동일한 미디어에 존재합니다. 이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평가나 데모 및 개념 증명에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최대 5개의 호스트와 50개의 가상 시스템으로 구성된 매우 작은 규모의 배포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보다 큰 규모로 확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다 견고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슬라이드 맨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치 미디어를 사용하여 VM웨어 서버 설치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vCenter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vCenter 서버 미디어 디스크에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다시 말해 ESXi에 표시된 것과 같이 서버에서 vCenter 서버 미디어를 다운로드한 다음 DVD 또는 CD-ROM으로 굽습니다. vCenter 서버의 경우 DVD가 필요합니다. 해당 디스크를 마운트합니다. 디스크를 실행하면 여기에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vCenter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설치를 선택합니다. 보안 경고를 수락하여 실행을 허용합니다. 여기서는 영어 버전의 설치를 실행합니다. 이제 인스톨 쉴드에서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설치 마법사가 파일의 준비를 마치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최종 사용자 특허 계약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넥스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사용자 이름, 조직이나 라이센스 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키는 설치할 때 선택사항입니다.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평가 모드로 60일 동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 이름을 유저로 간단히 입력합니다. 조직은 컴퍼니로 입력합니다. 이 설치에서는 라이센스를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60일 동안의 평가 기간 동안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서버 2008 익스프레스를 로컬로 설치하도록 선택합니다. 이는 소규모 구축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타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 대한 DSN 커넥터, ODBC 커넥터를 미리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vCenter 서버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필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SQL 서버 익스프레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표시됩니다. 이 설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서버 서비스 계정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특정 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으로 로컬 시스템 계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중앙 집중화된 서버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환경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옵션이 있습니다. 체크 상자를 선택 취소하고 적합한 계정 이름과 암호, 해당 계정이 존재하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vCenter 서버를 설치할 디렉토리 또는 대상 폴더와 vCenter 설치의 일부인 인벤토리 서비스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데모에서는 기본 경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독립형 vCenter 서버를 설치하거나 링크드 모드에서 vCenter 서버 그룹을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vCenter 서버를 설치하므로 독립형 vCenter 서버 옵션을 사용합니다. 여기 vCenter 서버와 연결된 기본 포트 정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포트 정보를 방화벽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vCenter 서버 및 액세스하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포트 유형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페이지에 포트 및 포트 정보가 표시됩니다. 보안팀에 이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바 시스템 메모리 할당 구성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사전 정의 인벤토리 크기가 있습니다. 대개 사용할 환경 크기를 기준으로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데모 목적상 소규모 환경의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제 설치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스톨을 클릭합니다. 표시된 바와 같이 vCenter 서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Finish를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vCenter 서버가 성공적으로 설치된 경우 다음으로 수행할 작업은 새로 설치된 vCenter 서버에 액세스하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작 화면에서 vSphere 클라이언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 맨 아래에 있는 설치 옵션을 선택합니다. 보안 경고를 수락합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영어 버전을 설치할 것입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넥스트를 다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전체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을 주의 깊게 읽은 다음 어그리를 클릭하고 넥스트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이전 설치에서 했던 대로 사용자 이름, 회사 이름을 입력합니다. 디렉토리 위치를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위치로 정의하도록 선택합니다. 이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기본 경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설치를 시작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ish를 클릭합니다. 이제 데스크톱에 vSphere 클라이언트라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을 2번 클릭합니다. vCenter 서버의 IP 주소 또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예에서는 VCO1입니다. 관리 자격 증명 또는 적절한 경우 윈도우즈 세션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그온을 클릭합니다. 평가판 라이센스는 60일 후 만료된다는 내용의 알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라이센스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는 60일 동안만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라이센스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로써 vCenter 서버 및 vSphere 클라이언트 설치를 마칩니다. vCenter 서버 및 이 서버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설치를 완료하면 이 스크린샷에 표시된 것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다수의 객체들이 나타납니다. 이들 객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vCenter 서버 인벤토리에 관리할 호스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vCenter 서버 인터페이스로 이동하여 데이터 센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dd 호스트를 클릭한 다음 정교화된 도메인 이름과 루트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경우 잠금 모드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센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데모에서는 vCenter 서버를 평가 모드로 설치했습니다. 평가 모드에서는 60일 동안 전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라이센스 키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과 같이 홈, 관리, 라이센싱을 클릭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제품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여 무기한으로 vCenter 서버 환경 기능을 완전히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vCenter 서버에는 일련의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일부 추가 기능을 vCenter 서버 환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vSphere 클라이언트로 이동하고 플러그인스를 선택한 다음 플러그인 관리자를 시작하여 플러그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관리자에서 이 샘플 목록에 표시된 것과 같이 다수의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vCenter 서버 환경과 호환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사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이제 강의 비디오를 완료했습니다. 13개의 vSphere 강의 비디오 시리즈 전체를 계속 시청하십시오. 이 강의 비디오 시리즈를 모두 시청했으면 다음 강사 주도형 과정을 이수하여 지식을 넓히십시오.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Sphere, Fast Track. 이러한 강사 주도형 과정을 찾으려면 vmware.com/education을 방문하여 Find a Class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을 검색하십시오.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Sphere, Fast Track. 또한 VMware 제품 구축에 도움이 되는 VMware 교육에 관한 일반 정보를 보려는 경우 강의별, VMware 제품별 또는 직무별로 강의 카탈로그를 찾아 권장되는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서 현재 제공되는 인기 있는 유료 및 무료 강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apeceducation@vmwar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VMware의 교육 컨설턴트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VMware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vmware.com/certification을 방문하십시오.